네,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 드리고 싶다. 미치게 선물하고 싶었는데 이제 된다니 기쁘다. 공직자 배우자 선물이 가능하다는데 답변이 왜 이리 늦나? 하지만 권익위는 묵묵부답입니다. 풍자가 섞인 이런 문의글이 쏟아지는 건 권익위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걸 말해줍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몫으로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한 최정묵 위원이 사퇴했습니다. 영부인 명품백 사건이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비판에 권익위는 답이 없습니다. 한 명의 위원만 책임을 통감하고 후련히 직을 떠났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입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조만간 서울시 부시장이죠. 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전성균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뿐만 아니라 권익위 홈페이지에 지금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최근에 올라온 글들을 세보면 17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0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설립의 목적이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의 권익과 또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공직 사회에 청렴하게 하는데 이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런 국민 권익위를 완전 초토화시켜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좀 전에 우리 오앵커 소개하신 대로 조롱거리가 됐어요. 선물하고 싶다. 심지어는 뭘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로 300만 원어치 선물하고 싶으니 받아달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 근본 원인은 이번 그 명품백 수수옥에 대한 권익위의 처분이 우리 국민들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둥, 물론 국적은 외국인 같습니다. 그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해버렸다.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아 그래 권익위가 일 잘했네 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아마 이의 신청도 하는 것 같던데 참여연대 같은 이대로 계속 권익위가 입장을 유지한다면 권익위 무용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그 위원장은 대통령의 법대 과동기고 또 부위원장은 검사 후배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주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더 궁지로 몰았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국민들 사이에 더 그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김병민 위원님, 예. 지금 권익위 게시판을 보면 글들이 올라오는데 답변은 없거든요. 네. 권익위 내부 직원들도 좀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올라오는 글들이 누가 뭐래도 김건희 여사에 관한 내용들을 다소 좀 비꼬거나 풍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답변을 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현재 있는 청탁금지법의 이 규정상으로 배우자에 관한 이런 명품백 수수라든지 처벌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입법 미비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부족한 사항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권익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행법에 대한 미비사항들이 이렇게 고쳐나가야 된다의 규정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황들은 이렇지만 앞으로의 법적으로 보완해 나가게 된다면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 네. 지금은 그런 내용 없이 문제가 없다 결론을 내리니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대해서는 어떡합니까? 라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네, 돼버렸죠. 그러면 국회에서 이런 미비점을 좀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듯한 설명도 좀 필요해 보이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요구를 단순히 국회로 넘기는 게 아니라 권익위원회 자체가 애당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 이걸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제안한 법이거든요. 네. 물론 최종적인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설키면서 내용들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 역할을 하는 기관이 권익입니다. 그래서 권익위 본연이 청탁금지법을 처음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적인 미비 사항들은 항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특히나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러한 내용들이 촉발된 만큼 이 미비 사항들을 이렇게 보완 조정해야 된다는 역할들을 권익위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리 당에서도 예.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그 미비점 보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의 본질은 뭐냐면 청탁금지법에 본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게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한 돈이나 이런 명품백이나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배우자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대통령,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버젓이 받았는데 그 규정의 미비점으로 아예 이거를 혐의 없으면 처결하는 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네, 2년 전에 권익위원회가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요.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 원 초과하는 명품 가방을 받고 6개월 후 신고 및 반환 시에는 형사처벌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변이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반 시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반환 인도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권익위의 결정 내용하고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서 비판 여론이 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권익위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원래 권익위의 저런 질문 말고도 자주 묻는 질문, 답변 이런 자료집 형식도 넣어놨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가 뭘 받으면 안 된다는 게 법의 미비라고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미 해석을 다 해놨었거든요. 아까 김영란법 말씀하셨는데 그 법이 만들어진 뒤에 정말 공직사회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기자들도 그 법 대상인데 요새 젊은 기자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은 아예 촌지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그 문화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네. 김영란법 초창기를 떠올려 보면 스승의 날에 교사들이 카네이션을 받아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날에는 아예 휴무일로 정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엄격한 법이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헌법 앞에 법 앞에 특수계급이 있다는 걸 권익위가 인정해 준 꼴이죠. 예. 오늘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위원이 사퇴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입장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면서 권익위에는 약 300명의 조사관이 있다. 진보 보수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 마시길 바란다라고 했거든요. 전 의원님. 네. 300명 정도의 조사관들이 약자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권익위 전체만큼은 폄훼하지 말아달라.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먼저 이제 답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육군 12사단 박훈련병 시민추모 분향소가 오늘 8시까지 용산 앞에서 시민 분향소가 운영이 되는데 네. 저는 오늘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만약에 그 박훈련병이 살아 계셨다면 오늘이 또 훈련소 그 수료일이에요. 만약 살아 계셨다면 수료를 오늘 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고 다시 한번 깊이 애도한다는 것을 이 방송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예. 저는 국민권익위가 자부심이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국민권익위에서 사실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국민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 깨진 신뢰를 다시 살리기는 어렵고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부정부패 시장을 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명은 아마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사건을 최초 신고했던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요. 현장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참여연대가 이 신청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시 판단해서 이 잘못된 결정을 다시 바로 잡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한민수 의원님, 이게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논의하게 돼 있나요, 법이? 그렇습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 청탁금지법 제36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연대에서 이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청을 받은 국민권익위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결정이 국민들 눈높이,
그 국민들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이제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30일 전에 또 다시 권익위가 다시 또 이 일을 받아가지고 논의를 해봤더니 역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 또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미 그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지금 또 한 분은 사퇴까지 했어요. 그 안에서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이 추천한 분들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이 신청 기간에는 저는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네. 만약에 그 지금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그 질타와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김병민 의원 생각도 같으세요? 일단은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겠죠. 근데 애당초에 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던 상황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정황들이 없다면 이 내용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기에도 권익위가 고민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애당초 시작했을 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검찰로 송부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법적인 미비 사항 때문에 실제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없지만 권익위는 자체적으로 법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사안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됐으면 저는 특별하게 이게 뉴스로 다뤄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국민들께서 주시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거에 났던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보다는 여기에서 국민들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추가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오늘 공수처로 갔죠. 예. 영상을 한번 볼까요? 박은정, 차규근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저렇게 들고 갔는데 이게 이제 알선수재하고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하면 2022년 9월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신 영상, 디올백을 받는 영상을 보면 그냥 선물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때 청탁도 받았습니다. 네. 어떤 청탁이냐면 미국에 있는 연방 하원 의원 재외 동포인데 그분이 국정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느냐, 사망 이후에는 국립묘지 안장 등이 가능하냐 이런 청탁을 받았고 김건희 여사는 이걸 보좌관들한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보훈처 사무관에게 소개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청탁을 그냥 받고 끝낸 게 아니라 청탁을 받고 그 청탁을 이행하라 지시까지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러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공수처에는 이 김건희 여사만 고발한 게 아니라 권익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같이 고발했습니다. 네. 자, 이게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와 직접 연락을 나눈 대통령실의 조모 행정관이 검찰 참고인으로 소환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사가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인가요? 일단은 최재형 목사가 청탁의 연결고리라고 말한 사람이고 조모 행정관이 근데 이제 지금 막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고 막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렵지만 이번 계기로 저는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신뢰를 만약 잃었다면 이미 잃은 검찰이 이번 계기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에서는 김 여사 청문회 열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증인 신청 얘기도 어제 나왔습니다. 이게 야당 일부에서 나오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전체 의견도 그런 기류가 있습니까? 일단 운영위에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 정무위에서 지금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다루고 있잖아요. 예. 그 소관 상임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입니다. 그 위원장은 아직 선출이 안 됐습니다. 그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는데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정무위가 구성이 끝나면 상임위원장까지 하면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추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또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포함시킨 특검법이 지금 발의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될 것이고 아울러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겁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은 당연히 해당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거고 또 증인 채택이 되고
국회로 채택되면 와야 될 겁니다. 거기에는 김건희 여사도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정무의 경우에는 여당에서 안 들어가고 있죠. 뭐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또 정무위원장이 지금 여당 몫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상임위가 정상화된다면 지금 야당 생각대로만은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청문회 혹은 특검이 너무 남발되게 되면 결국 국민의 삶과 민생은 도외시한 채로 정쟁으로 모든 게 흘러가는구나라는 민심, 여론들도 아마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영부인에 관련된 일단은 수사가 또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 사실상 정치적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또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꺼내서 이런 부분 청문회해야 된다. 결국 국정감사 때가 되면 다시 경기도 문제 끄집어서 법인카드 청문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 예. 이게 국민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상태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